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순간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뭐 상황과 맥락이 다 다를 뿐 모두가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 입장에서 이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무기력한 상황 이게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왜 힘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기력한 상황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게 왜 무기력한지 잘 몰라요.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무기력은 사실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상황만 보면은 뭔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속이 되는 게 문제예요. 왜? 무기력에 한번 빠지면은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디폴트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이 지속이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간관계 측면도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건강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무기력할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은 글 3개를 준비를 했는데 기가 막힌 글 3개와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에피소드들도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찾아볼 건데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진짜 과장 1도 없이 미니멈 10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두시고 뭐 한 달에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매번 읽으실 때마다 다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시는 부분만 또 재독을 하셔도 좋고 낭독을 하셔도 좋고 필사하셔도 좋고 분기에 한 번씩 읽어도 너무 좋은 것 같고 1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읽는 것도 전 너무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읽을 때마다 이 책은 정말로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거인들의 통찰, 거인들의 조언들이 읽을 때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 글이 제일 좋아.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다른 글이 또 제일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이 책은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볼 때 그 가치를 온전히 다 흡수할 수 있는 책입니다. 꼭 10번 이상 읽어보세요. 아셨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제 경험을 온전히 다 담아서 쓴 글인데 제가 먼저 쭉 읽어드릴게요. 해내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냥 명언 자체가 미쳤어요. 불가능은 경험의 부재가 만든 심리적 장벽이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할 수 없는 것이라 부르고 시도하지 않은 미래를 비현실적이라 단정하곤 한다. 제가 보통 이렇게 3번 밑줄 그어놨잖아요. 여러 번 읽으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밑줄을 그었어요. 이 문장도 너무 좋아서. 쭉 마저 읽으면 그러나 인식은 언제나 과거를 기준으로 내일을 재단하기에 새로운 가능성은 늘 과장된 두려움의 형태로 먼저 나타난다. 어떤 형태로? 과장된 두려움으로. 즉 불가능은 낯선 대상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각의 착시일 뿐이다. 착각이고 착시일 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실행의 현장에서 구체화되며 이 글은 여러분 한 200번 읽어보세요. 처음 말하는 것 같아. 200번은. 진짜 이거 200번 읽어보셔도 이 글은 질리지 않고 200번 읽는 게 정말 과장이 없는 글이에요. 해결책은 실행의 현장에서 구체화되며 자신감은 시도의 반복 속에서 단단해진다. 처음의 서투름은 실패의 징조가 아닌 성장의 징후에 가깝다. 불가능해 보이던 과업이 어느덧 당연한 성취로 바뀌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과하며 우리의 역량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밑줄 쳐야 돼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해낼 수 있게 된다. 이거 자체가 명언이죠. 그렇죠? 불가능은 목적지와 현재 사이의 거리일 뿐 우리를 가로막는 영원한 벽이 아니다. 이거 미친 페이지인데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벽이 사실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다는 사실은 끝까지 가본 자만이 깨닫는 진실이다. 불가능은 한계의 끝이기에 앞서 기존의 틀을 깨고 도약하는 새로운 분기점의 시작이다. 이거는 그냥 명문입니다. 명문. 200번 읽어봐도 지나침이 없는 글이다.
제가 이거는 어떤 경험이 온전히 투여돼서 집필이 된 글이냐. 제가 여러분 박사과정 때 저는 살면서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박사과정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사람이 좀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라는 게 좀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박사과정, 특히 공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거쳐가기 위해 어떤 관련해서 타고난 좀 자질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진짜 좀 거칠게 말하면은 죽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냥 박사과정은 불가능처럼 저한테 보였어요. 어떻게 논문이라는 걸 쓰지? 왜? 일단 논문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읽어서 이해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지도 교수님은 천재지,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도 많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런 말은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약간 고립됐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 이것도 나중에 좀 글로 써보고 싶네요. 영감이 확 올라오네요. 주변에 사람도 있고 지도 교수님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하는데 저는 박사과정 하면서 뭔가 혼자 진짜 고립됐다는 느낌을 엄청나게 받아서 너무 힘들고 몸도 안 좋아졌었어요. 정말 숨이 막히고 말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정말 매일 먹고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너무 핵심 문장이네요. 해결책은 실행의 현장에서 구체화되며 자신감은 시도의 반복 속에서 단단해진다.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박사과정을 하고 나니까 논문 쓰는 기계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저는 이 박사과정 필드를 떠난 지가 몇 년이죠? 10년이 넘었죠? 2012년에 13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야, 벌써 13년 됐네요. 근데 저는 지금 돌아가도 6개월 안에 괜찮은 논문을 쓸 자신이 있어요. 지금도. 그 정도로 완전히 체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이제 1저자 논문들이 제게 여기 있거든요. 이제 여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2저자 논문도 많고. 여러분, 이 그래핀 들어간 거는 저희 지도 교수님은 그래핀이 전공이 아니세요. 저희 지도 교수님의 전공은 매그네토 레지스턴스입니다. MR이에요, MR. 근데 그래핀은 저희 지도 교수님도 제가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 측정을 본인이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이걸로 디바이스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상 지도하기가 힘들죠. 이거는 제가 정말로 다른 연구실에 정말 좀 머슴처럼 들어가서 갖은 굴욕을 다 견디면서 다 배워낸 노하우들이고 제가 독학으로 뚫어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칼론 박사 같은 경우도 포닥으로 온 건데 마그네토 레지스턴스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 이걸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GMR, TMR 이런 거 하러 온 건데 제가 샘플을 만들어서 줘서 같이 실험해서 이게 1저자 이렇게 페이퍼를 쓸 수가 있었던 거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2저자가 됐죠. 여기 맨 처음에 디바이스는 사실상 우리 칼론 박사는 우리 고삐는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가능해 보였다니까요. 근데 한 4년차 5년차 되니까 어느 정도로 실력이 늘었냐. 이 Frictional Characteristics of Extrapolated and Epitaxial Graph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마찰력에 관한 페이퍼예요. 근데 마찰력 하면은 뭐 화학과나 기계과 이쪽에서 실험을 하지 전자과나 물리과가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제가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저는 이미 페이퍼 쓰는 기계가 됐고 논문 쓰는 기계가 됐고 저희 바띠아 부지도 교수님의 친구가 요 장비 업체 사장이었는데 너네 장비 좀 사라 하고 너네가 샘플을 주면 우리가 그걸 한번 그 정말 정교하게 우리가 그 마찰력을 나노 단위로 이렇게 좀 계측을 한번 해서 보여주겠다. 우리가 얼마나 장비가 좋은지. 그래서 제가 그래핀 샘플을 준비해서 보냈어요. 데이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좋네. 이것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측정했는데 데이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 데이터에다가 제가 측정한 데이터를 붙여갖고 지도 교수님은 이걸 시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박사과정 때 이런 논문을 쓴다는 거는 진짜 미친 사람 아니면은 쓰지 않아요.
지도 교수님은 이런 페이퍼를 써봐라 라고 한 적이 없는데 페이퍼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양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요거는 몇 번만 더 재면은 우리가 이거를 바티아 교수님이랑 친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 것 같은 좀 뉘앙스를 보여주면 우리가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안 샀어요. 근데 저희가 아는 연구실이 샀어요. 저희 때문에. 그래서 윈윈윈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액션을 좀 취하면은 여기서 샘플 측정을 더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논문을 하나 쓰겠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황당한 거예요. 왜? 자기가 이거를 전문 분야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해줄 수가 없고 이 논문 검토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티아 교수님은 이거 좀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바티아 교수님이 조금 해주시고 제가 나머지는 혼자서 했어요. 요 스트럼버그 요 엔지니어랑 다 했어요.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 미네소타에 있는 엔지니어인데 저는 싱가포르에 있었고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한테 조언을 굉장히 많이 구했었어요. 왜?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결국 설득을 한 게 우리는 이번에 못 사겠지만 이게 논문으로 나오면은 분명히 관련 업계에서 여러분들도 이거 영업할 때 이런 논문까지 나온 이게 기계다, 장비다. 너무 성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우리도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해주기가 쉬워진다고 해서 실제로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 카본이라는 여러분 저널은 이 카본 관련해서 전문 저널인데 이때가 임팩트 팩터 6인가 그랬어요. 이게 절대 낮은 게 아니고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임팩트 팩터 12, 13이에요. 엄청 좋은 저널에 생초짜가 그냥 논문을 쓰고 싶어서 투고를 했는데 억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나 결과가 좋으니까 어때요? 인용이 여러분 183번이 됐어요. 이거는 저랑 지도 교수님이랑 10년도 더 15년 전 일이잖아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진짜 지금도 이거는 돌이켜보면 영준아 대단한 일이고 너 같은 애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해내기 전에는 불가능해 보인다니까요. 제 이 박사 때 경험이 다 녹아 들어간 글이 이 글이에요. 그게 이제 넬슨 만델라 우리 선생님, 우리 대통령님의 명언을 근간으로 태어난 거죠.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생기를 얻을 거예요. 일단은 해보세요. 불가능한 일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포기해도 괜찮아요. 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포기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방향선회를 하는 거죠. 포기라는 말도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글로 가보면 이거는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읽으면 딱 진짜 심장이 뛰죠.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에는 두 번의 위대한 날이 있다. 우리가 태어난 날과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날이다. 그냥 심장이 뜁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깊이 품어보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 요거 조금 더 고치면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간다가 더 입에 착 감기긴 하네요. 해야 할 일에 쫓기고 남들과 비슷한 속도로 걷느라 정작 자신의 방향을 돌아볼 여유를 잃는다. 하루는 계속 이어지지만 목적 없는 움직임은 어느새 살아있음과 살아간다는 감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백을 만들어낸다. 너무 멋있는 문장 아닌가요? 횟집 수족관에 여러분 물고기는 살아있죠.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철학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참 명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질문이 생긴다. 이 길이 정말 나의 것인지 이 반복이 과연 나를 향하고 있는지 묻게 되는 때가 온다. 그 질문은 대개 흔들림 속에서 태어난다. 실패, 상실, 권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삶을 멈춰세우며 우리를 자기 자신 앞으로 불러낸다. 이 문장도 너무 좋네요. 우리를 누구 앞으로 불러내요? 자기 자신 앞으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더 근원적인 물음에 마주한다. 나는 여기 왜 있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밀도를 갖기 시작한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소명을 깨닫죠? 그것보다 여러분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삶이 다른 밀도를 가지면서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선택에 무게가 생기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기 시작한다. 문장이 미쳤네요.
태어난 날이 삶의 시작이라면 이유를 깨닫는 날은 삶이 마침내 자기 것이 되는 순간이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돈 많으면 더 행복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왜 착각을 하게 되냐면은, 자, 이거는 팩트예요. 돈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해져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비참함의 정도는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그 비참함의 구간을 벗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구간을 벗어난 분들은 꽤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착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울기가 이랬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계속 이어지겠지.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200억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요.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200억 있으니까 병 다 고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200억 있는 가족들은 다 하하오어만 살까요? 뭐 비참한 건 좀 덜하겠죠. 근데 200억 있는 집들도 싸우는 거 많이 봤는데요. 가족들끼리 진짜 뭐 거의 칼부림 수준으로 싸우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전혀 행복하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되게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많아요. 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델주와 닭가슴살면 자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전부터 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싶었어요. 왜? 저는 정말로 대멸종에 관한 책도 몇 권 읽어봤고, 저는 고 대표님이랑 7년 전, 8년 전부터 이게 인류가 지속이 가능한가?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에서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 필요한 단계고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서, 그러면 출산율이 줄어들어야겠죠? 그 과정은 지구한테 너무 필요한 거고 인류사적으로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출산이라는 건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고령화 시대를 어느 국가나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 나라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은 고령화 시대는 진짜 필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선진국이 아닌 나라, 먹고 살만하지 않은 나라도 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냥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공부를 또 제가 많이 했죠. 그러면서 진짜 운명처럼 포레버 스트롱이라는 책을 만났죠. 팽팽탱탱밖에 답이 없어요. 팽팽탱탱이 저희가 만든 캐치프레이즈잖아요. 팽팽이 뭐요? 뇌는 팽팽하게. 탱탱은 뭐요? 근육은 탱탱하게.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단백질을 한 끼에 30g 이상 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저희 득금반 델주와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에서 이제 저희가 선발을 해서 66일 동안 득근 근육을 얻거나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행복해요. 제가 단톡방 좋은 거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냥 역대 1위예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올라온 거 똘소리님께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더니 오늘 피부가 좋아진 걸 느낍니다. 광채가 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너무 으쌰으쌰를 서로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닭가슴살 면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건강이 먼저냐 정신 건강이 먼저냐, 밸런스 게임을 하면은 저는 몸 건강을 무조건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탱탱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팽팽히 가야 돼요. 몸만 건강한 거는 행복의 단계로 여러분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건 존 로크가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운동은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여러분 고단백 음식을 다 챙겨 드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지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지를. 그래서 일지를 써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단백질을 안 챙겨 먹고 있는지
너무 쉽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래 그럼 나는 닭가슴살을 직접 먹어보겠어. 이거를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는 여러분 계속 먹죠? 물립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몸을 만들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운동보다 더 힘든 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닭가슴살 면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고령 친화 식품으로 선정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닭가슴살 면인데, 이게 면이다 보니까 요리 베리에이션이 너무 좋아요. 요리 베리에이션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순두부찌개 국물로 먹어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 개발한 저만의 레시피가 찜닭 소스에다가 이게 졸여서 먹기.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떡볶이 소스에다가 이거를 자글자글 끓여서 먹죠. 떡볶이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이지만 몸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근데 떡볶이를 먹었는데 단백질을 33.6g 먹을 수 있다? 이제 라볶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볶이를 먹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구독으로 드세요. 구독자 행사가 너무 많아요. 진짜 꼭 구독으로 드세요. 이거 구독으로 드시면 여러분 구독 5회차가 되면 봉지당 3,178원입니다. 여러분들이 BCAA가 5,900mg, 필수 아미노산이 13,000mg을 진짜 이거를 3,178원에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집까지 배송해 주는 경우는 정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도 이걸 지속 가능하게까지 먹는 것까지 따지면은, 왜? 다른 데는 요리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품이 정해졌을 거거든요.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랑 이 고령화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하는 게 제 소명이에요. 제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제가 태어난 이유예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섬기면서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진짜 이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독자가 1,200명이 넘었는데 3,000명 정도가 되면은 고 대표님이랑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적자가 거의 없어집니다. 3,000명이 되면 저희가 적자가 거의 이제 없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을 올리면서 저희도 이제 영업이익을 더 극대화할 텐데, 일단은 지금 구독을 하신 분들은 그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B2B,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로 파는 거죠. 이런 게 잘 되면은 일단은 가격을 좀 유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은 이런 득금 프로젝트 횟수를 늘리고 대규모로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뭐 커피하우스 무료 행사를 점점점 늘려가면서 우리가 커뮤니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온전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꼭 구독으로 드세요. 아셨죠?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면, 용기를 내시길 간청합니다. 용감한 영어는 재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번째 글인데, 200번째 글은 거인을 쓰다 두 번째 2권의 마지막 글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 글을 배치를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용기는 두려움이라는 중력을 거슬러 자기 존엄을 들어올리는 정신의 근력이다. 표현이 너무 좋죠. 삶의 온갖 위협은 영혼을 위축시키려 들지만 용감한 영혼은 그 거대한 압력마저 자신의 실존을 단련하는 동력으로 승화시킨다. 갑자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소령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이러한 내면의 힘은 평온할 때보다 상황이 허물어질 때 더욱 선명하게 그 위대함을 드러낸다. 외부의 질서가 붕괴할 때 내면의 질서를 수호하고 모두가 포기를 종용할 때 기어이 전진의 이유를 찾아내는 자만이 영혼의 주인으로 남는다. 고난은 우리를 뒤흔들어 한계로 몰아넣지만 용기는 그 시련을 통과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다듬는 결정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용기를 낸다는 것은 명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비극 앞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타인이나 운명의 처분에 맡기지 않겠다는 준엄한 선언이다. 이 문장은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용기를 낸다는 것, 내가 진짜 용기 있게 살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어떤 비극 앞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타인이나 운명의 처분에 맡기지 않겠다는 준엄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가혹한 무게로 짓누를지라도 스스로 침몰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용기는 무너진 폐허 위에서도 다시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어쩌면 인간이 지닌 유일한 초능력일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특히 이 초능력일지도 모르겠다는 제가 이거를 다 집필을 끝낸 다음에 이 문장은 나중에 꼭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출간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읽으면서 최후의 순간에 들어간 문장이에요. 왜? 용기를 낸다는 건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진 사실상 유일한 초능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인간이 가진 여러분 초능력들이 몇 개 있어요. 용기 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생각보다 초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길 간청합니다. 용감한 영혼은 어떤 재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여기에 글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거인을 읽다에서 명언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인을 읽다는 여러분 명언집입니다. 명언집. 순수하게 명언만 1400개, 영어 원문이랑 같이 들어있는. 약간 책의 스타일이 다르죠. 근데 정말 이거는 여러분 하나의 세트입니다. 여기에서 스피노프로 탄생한 게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에요. 진짜 거인을 읽다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진짜 아무 페이지나 펴서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사진 찍어서.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고요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폭풍처럼 격렬한 상황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돌을 끊임없이 쪼는 석공을 보라. 아마 100번이나 망치질을 해도 아무런 금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01번째 망치질에 돌은 두 조각으로 갈라질 것이고 나는 그 마지막 망치질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망치질이 돌을 갈라놓은 것임을 알고 있다. 인계점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인생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멋진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며 기쁨이 커지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진짜 미친 명언이 10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과 거인을 읽다를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 특강을 찍다 보니까 20분이 훌쩍 넘었네요. 진짜 완전히 몰입해서 찍은 특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준비해서 이번 특강이 여러분 거인을 읽다 96번째 특강이에요. 7, 8, 9, 10 4개 남았네요. 그래서 이게 100개 다 찍으면은 특집으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좀 작게 모여서 뭐 오프라인 행사 해볼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 행사입니다. 무료 행사.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을 모시고 섬기는 게 저희의 소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는 다 무료로 할 겁니다. 진입장벽을 없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보세요.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계기를 마련해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런 정말 으쌰으쌰하는 분들이랑 오프라인에서 현실에서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그 경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진짜 계기를 마련해 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